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명진 변호사 채널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가 뭐냐면 이혼을 하기 싫은데 이혼 소송에서 하는 조금은 이해 안 되는 행동들,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특히 우리가 원고 대리인 경우죠. 그래서 우리 의뢰인은 이혼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혼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이제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오고는 하는데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부부 상담이나 이런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한다 라고 답변을 보내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한 사건들 중에서 조금 이해 안 되는 상대방의 행동들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이혼 소송을 당한 본인인데 이혼을 정말 하고 싶지 않다,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시청하시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혼 소송 중에 사적인 연락을 남발하면서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겁니다. 물론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도 둘이서 사적 연락을 주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면접 교섭,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여서 면접 교섭 관련해서 두 분이서 일정을 좀 논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혼 소송은 워낙 길어지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중에 면접 교섭을 또 사전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 당연히 사적 연락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적 연락을 통해서 내가 혼인 생활을 회복하고 싶다는 진정한 의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 때문이잖아, 네가 소송까지 해서 내가 이런 일까지 하고 있잖아, 왜 네가 소송까지 했어야만 했니? 와 같이 이렇게 원고를 밀어붙이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탓을 하기,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독이 되는 행동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혼을 하기 싫다면서 왜 이렇게 상대방 배우자 탓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중에는 우리 의뢰인도 당연히 그런 연락이 오면은 저희 대리인들한테 그런 연락을 캡처해서 증거로 주시기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정말 좀 주의하시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시겠다면 상대방 탓을 하고 이런 거는 이루어지는 일일 수는 있겠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부분은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고가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부분들이 원고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송에 나아가기까지 원고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결심을 하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원고에게는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이 핵심적인 상대방의 귀책 사유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소장에 기술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 배우자분들께서 난 이혼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가정 너무 지키고 싶어, 미성년 자녀한테 이혼 가정을 주기 싫어,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 그러니까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변명을 늘어놓거나 부인을 하십니다. 그런 거 정말로 원고의 마음이 치유될 수가 없겠죠. 이제 만약에 상대방의 서면을 보고 원고가 마음을 돌려서 이혼 소송 취하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정말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렇게 만약에 정말로 내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으면 그런 서면을 내야 되지,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 사유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걸로만 도배를 해 놓으시면 당연히 원고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고 취하 또한 바라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게 핵심적인 이혼 사유인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이렇게 부인하지? 왜 변명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의뢰인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가 식칼이나 연장, 정말 무시무시한 거를 가지고 우리 의뢰인을 협박하고 그런 걸로 이제 집에서 난동을 부리기 일쑤였는데, 그런 것이 핵심적인 이혼 사유이고 증거도 있습니다만 가정폭력이 아니다 라는 점으로
주장을 하셔서 서면을 보내셨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연장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했다라는 점이 가정폭력이 아니면 어떤 것이 가정폭력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가정폭력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 이런 행동은 내 생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면을 쓰는 게 아니라 가정폭력이 아니었다. 이 정도로 하시는 거는 이혼을 진정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면접교섭에 협조를 좀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면접교섭을 우리가 이제 우리 의뢰인이 보여주는 입장 혹은 우리 의뢰인이 보러 가는 입장 두 개 다 이제 상정을 해보더라도 상대방이 제대로 된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상 면접교섭으로 상대방과 계속 마찰이 있는데 이혼을 안 하겠다, 사랑한다, 가정 지키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을까? 서로 이제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좀 원활하게 합의해서 진행하시는 게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상대방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보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딱 이 시간만 가능하다, 딱 정해진 이 시간에만 아이를 보러 와라, 네 사정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나는 아이를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면 사실 이분이 이혼을 하기 싫은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 중에서 이혼을 하기 싫은데 하는 좀 이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혼을 하기 싫은 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혼 피고가 됐는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반드시 이 영상을 한 번씩 보시고 소송하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